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현재 지금 언론들과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JTBC, 프레시안, 한겨레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그 원전의 오염수를 3년 내에 이것이 이제 다 가득 차기 때문에 방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청와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언론사들이 끊임없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 과정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조금 왜곡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안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련된 사실들을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보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누구의 얘기를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JTBC를 필두로 한 좌파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봐서 될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뉴스 토픽에서 이제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정부, 일본의 오염수 문제, 이게 이제 상위 랭크에 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니까 머니투데이, SBS, 그 다음에 JTBC, 전부 다 이제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법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민감해할 수 있는 방사능 문제를 무슨 카드로 꺼내들었다. 국제사회에 이거에 대해서 잘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본 측이 미온적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치 JTBC의 보도 내용만 입각하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와 관련된 이 원전, 이 사고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잘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 공개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따가 이 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지난 1월 그린피스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JTBC가 지금 보도하는 내용은 이거죠. JT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이런 지금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그린피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린피스가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된 그 방사능 물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태평양에다가 방출하려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것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린피스의 지금 입장입니다. JTBC에서 같은 경우도 그린피스 지금 한 개만을 인용하고 있죠. 그린피스의 입장이 이렇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 이거에 대해서 거의 극단주의적으로 맨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린피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린피스의 주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린피스 입장에서 봤었을 땐 절대로 이거를 방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지금 JTBC는 그린피스 얘기만 인용하고 있는데 왜곡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따가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은요.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를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8월 지금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후쿠시마에 지금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도 지금 이 후쿠시마의 물과 관련된 방출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일단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한 것처럼 연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약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데 글쎄요. 그 의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릴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일본 측의 어떤 정보가 잘 공유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소개시켜드릴 어떤 그 단체가 IAEA라고 해서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이 지금 국제해박기구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957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 171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는 엄청난 규모의 단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처럼 1957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Republic of Korea가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고서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한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페이지 정도 됐나요? 제가 이거를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Interlaboratory Comparison 2014-2016 2014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험실들의 여러 가지 실험실들에서 그 실험실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비교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일본 측의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봤던 게 이 연구 리포트입니다. 자, 그럼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samples were shared between the 10 laboratories. 10개의 실험실에서 샘플 결과가 공유가 되었고, 그래서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일랜드랑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모나코 이런 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10개 정도의 실험실에서 전부 다 샘플을 이제 공유해가지고 결과를 봤더니만 From this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데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result 결과의 상당수 같은 경우는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 다르지 않았다. 바꿔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10개에서 실험실에서 했는데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실험실에서 한 것이만 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군데에서 실험실에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거의 연구 결과가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IAEA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It concluded that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포트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리포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Japanese laboratories analyzing seawater, marine sediment and fish samples from nea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이 다이치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가 이번에 이제 사고가 있었던 그 원자 발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 있었던 뭐 fish 샘플이라든지 marine sediment라든지 seawater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본 일본의 연구소들은 produce reliable data 어떻다라는 겁니까?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제 IAEA의 결론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도대체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자, 인사이트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도했습니다. 아베가 몰래 버리는 방사능물 이러고 있는데 저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몰래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팩트에 어긋나요. 이미 2018년도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도 일본의 방사능물과 관련돼 있는 정보를 입수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달에서 같은 경우도 외신들에서 이거와 관련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에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몰래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인사이트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겨레 기사도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그린피스를 마찬가지로 인용을 하고 있죠. 비용을 아끼려 태평양에 방류하고 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저것도 팩트에 어긋납니다. 마치 저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 지금 방사능 물을 태평양에다가 방류를 하려고 한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비용을 아끼려고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뭔가 파렴치한 국가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굉장한 왜곡입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고요. 계속 보시죠. 한겨레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린피스를 인용하고 있고 일본 원자력 감독 기구도 오염수 방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저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린피스 말고 다른 곳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일본과 관련된 어떤 단체죠. 일본과 관련된 단체 같은 경우는 오염수 방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마치 어떤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입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 국제사회의 안목으로서 대신하고 있는 게 지금 그린피스인 거죠. 그렇죠? 그 그린피스를 인용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방출안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 기관과 관련된 일본 단체와 관련된 걔네들만 지금 방출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을 파렴치한 국가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럴까요?
자, 이거는 2019년도 8월 9일 달인데 팍스 뉴스에서 관련돼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 기사를 클릭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기사가 뜨게 되는데요. It will run out of space. 공간이 부족할 거란 얘기예요. For tanks to store massive amount of treated but still contaminated water in 3 years. 3년 안에 일단 정제 처리는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단 오염이 되어 있는 이 방사능 물,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를 둘 만한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년 내에. 일본 회사가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밑에 보시니까 Government commissioned panel has picked 5 alternatives. 정부에 의해 가지고 위탁이 된 패널 측이 5가지 이제 대안책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대안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 Controlled release of th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이 태평양에다가 이 물을 방출하는 것도 이 옵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which nuclear experts 핵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IAE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길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이 only realistic 옵션이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이고, 물론 그 방출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피셔맨이나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시켜주고 있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수백 개의 지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핵과 관련된 전문 단체인 IAEA에서 봤었을 때는 유일한 현실 가능한 방안은 뭐다?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그린피스만을 인용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용만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출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왜곡이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더 이상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2020년 그 도쿄 올림픽까지도 마찬가지로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건수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지금 이제 후쿠시마 물, 국민의 안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사실과 과학적 팩트입니다. 오로지 사실과 현실적인 팩트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광우병 사태일 때 강풀 작가가 만화를 그렸던 것처럼 무슨 조미료 같은 것만 넣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등, 한국 국민의 95%를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등 그런 식의 거짓 선동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근거로 도대체 일본 정부가 지금 국제사회와 그리고 한국 정부와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고, JTBC를 필두로 한 언론사들, 특히 진보 언론사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린피스만을 인용을 하시고 IAEA처럼 전문적인 핵과 관련된 전문 집단인 IAEA의 얘기는 왜 쏙 빼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거를 조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